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는데 다 때려치우고 싶어집니다. 20년 넘게 열심히 다닌 직장도 싫고 이 집도 싫고 지금 내 삶 전체가 통째로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딱 뭐가 문제다 말할 수도 없는데 그냥 다 버리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휘감거든요. 주변을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40대 중반이 되더니 갑자기 큰 오토바이를 사거나 기타 학원을 등록하거나 심지어 다 때려치우고 귀농하겠다고 선언하는 분들이요. 가족들 입장에선 갑자기 왜 저래 싶겠지만 사실 이건 충동이나 철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년의 위기예요. 단순한 도피나 사치가 아니라 우리 뇌와 심리가 40대에 반드시 겪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오늘은 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 버리고 싶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속 시원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의 위기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영국의 심리학자 엘리엇 자크스예요. 1965년에 중년 예술가들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는데요. 40대에 접어든 예술가들이 갑자기 하던 작업을 다 멈추거나 작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거나 삶 전체를 뒤엎는 결정을 내린다는 거였어요. 그 현상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게 바로 중년의 위기였습니다. 이게 예술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구들을 보면 성인 10명 중 2~3명은 이 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한 번 시작되면 남성은 짧으면 3년에서 길면 10년, 여성도 2년에서 5년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두 달 지나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길고 진짜로 존재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위기가 오는 사람이 특별히 약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연구들을 보면 오히려 이때 30대를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중년의 위기가 더 강하게 찾아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남들의 기대에 맞춰 더 열심히 살수록 눌린 자아가 더 강하게 쌓이는 거예요. 지금 이 감각이 느껴진다면 오히려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40대에 이런 감정이 터지는 걸까요? 한번 20대, 30대를 떠올려 볼게요. 그때 우리 어떻게 살았나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회사가 원하는 대로,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나를 맞춰가며 살았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보다 남들이 뭘 원하는지가 먼저였던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거든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내 진짜 욕구랑 감정은 점점 눌려서 쌓이게 됩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불편함이었다가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게 엄청난 에너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그 눌려있던 게 더 이상 못 참겠다며 터져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갑자기 오토바이가 사고 싶고 기타가 배우고 싶고 다 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바로 그 신호예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걸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사회가 씌워준 가면을 쓰고 살아온 거잖아요.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가면이요. 40대가 되면 그 가면을 벗고 진짜 내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건 당연해요. 오랫동안 가면을 써온 사람이 처음 그걸 벗으면 낯설 수밖에 없거든요. 뇌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요. 40대가 되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작동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호르몬도 함께 변하거든요.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달라지면서 감정 기복이 훨씬 심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감정들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서예요. 뇌가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혀요. 40대가 되면 죽음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주변 지인이 아프거나 부모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거나 내 몸에서 이전과 다른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내 인생 절반이 이미 지나갔구나 라는 게 처음으로 실감이 드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올라오는 겁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 시기를 생산성 대 침체의 갈림길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감각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서 굳어가고 있다는 공허함에 빠지느냐예요. 이 공허함이 깊어질수록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도 더 강해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느끼는 이게 다야? 라는 감각이 바로 이 공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야? 라는 감각이 제일 위험한 건 이걸 느끼는 분들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이 더 혼란스럽고 말하기도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삶이 나쁜 게 아니라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중년의 위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게요. 가장 흔한 게 내 선택들이 다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열심히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의미 없어 보이고 10년 넘게 살아온 집이 낯설게 느껴지고 가족 관계도 뭔가 어긋난 것 같은 감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조금씩 쌓여온 감정이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갑자기 큰 소비를 하거나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취미를 시작하거나 직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안 떠나거나 하는 거죠. 반대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무기력감이 오기도 해요. 잠이 바뀌고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딱 뭐라 말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다 연결된 신호들이에요.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위기가 남성과 여성한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거든요. 남성은 주로 직업이랑 성취에서 위기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20년을 이 직장에 바쳤는데 나는 도대체 뭘 이룬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고 그걸 극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토바이나 스포츠카를 사거나 잘 다니던 직장을 나오거나 하는 게 대표적이에요. 반면 여성의 중년 위기는 훨씬 조용히 안쪽에서 일어나요. 수십 년간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온 분들이 자녀가 독립하거나 역할이 바뀌는 순간 갑자기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게 되거든요. 겉으로는 우울증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뒤로 미뤄뒀던 진짜 자신을 되찾으려는 심리적 움직임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주변도 엄청 힘들어져요. 이걸 모르면 부부 사이에 큰 충돌이 생겨요. 남편이 오토바이 사겠다고 하면 아내는 이해가 안 되고 아내가 공허하고 우울하다고 하면 남편은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이 시기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대방이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각자의 방식으로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중년의 현실을 보면 더 마음이 무거워져요. 2025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50대의 사회적 고립도가 37.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아요. 그때 10명 중 4명은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3위로 4년째 정체 중이에요. 얼마나 많은 중년들이 혼자서 이 시기를 버티고 있는지 숫자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의 40대, 50대는 특히 힘든 세대예요. 1997년 외환위기 때 20대, 30대였던 분들이거든요. 부모 세대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걸 보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자녀 교육비에, 부모 부양에, 노후 걱정까지 동시에 짊어지며 살아왔어요. 이 세대의 중년 위기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희생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느끼는 감각도 이 시기에 특히 예민해지거든요. 20년을 한 직장에서 일해왔는데 새로 들어온 20대, 30대 직원들이 훨씬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게 보여요. 디지털에 익숙하고 에너지도 넘치고 하는 젊은 동료들 옆에서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감각이 중년의 위기를 훨씬 더 강하게 건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감각에는 착각이 섞여 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판단력, 사람을 읽는 능력 같은 건 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다만 이 시기에 뇌가 부정적인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내가 가진 강점보다 부족한 것들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뒤처진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느끼도록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지금 내 감정을 이상한 것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거예요. 다 버리고 싶다는 충동, 공허한 느낌, 이유 없는 불안감, 이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내 심리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억누르거나 무시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크게 터집니다. 두 번째는 충동적인 큰 결정을 지금 당장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기에 뇌는 평소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거나 큰 소비를 한꺼번에 하거나 오랜 관계를 단번에 끊어버리는 결정들이 이 시기에 집중되는데 나중에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충동 자체는 억누르지 말고 그 충동이 진짜 뭘 원하는 건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현명해요. 귀농하고 싶다는 충동이 든다면 당장 실행하기 전에 그 뿌리를 먼저 찾아보세요. 지금 일이 의미 없게 느껴져서인지,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인지, 직접 뭔가를 만드는 경험이 그리운 건지를 찾는 거예요. 진짜 욕구를 찾으면 귀농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걸 채울 수 있거든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사기 전에 모임에 먼저 나가보거나 면허를 따보는 식으로 작은 행동으로 시험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방식으로 위기를 잘 통과한 분들이 있어요.
40대 중반에 모든 걸 때려치우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리다가 일단 주말마다 텃밭 한 칸을 가꾸기 시작한 분이 있어요. 귀농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뭔가를 직접 키우고 결과를 눈으로 보고 싶다는 욕구였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거든요. 그 작은 텃밭이 삶 전체를 바꿔놨다고 해요. 충동을 억누른 게 아니라 충동의 뿌리를 찾아서 훨씬 현실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세 번째는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50대 37%가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느끼는데 그 고립감 자체가 이 위기를 훨씬 더 길고 깊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 상담이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실제로 줄어들어요. 혼자 사귀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중년의 위기는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호르몬과 신경계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신체적인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매일 30분 정도의 빠른 걸음이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감정 조절 능력이 실제로 좋아진다는 게 연구로 확인됐어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충분해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규칙적인 수면도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해요. 40대부터는 수면의 질이 감정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이때 30대보다 훨씬 커지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모든 감정이 훨씬 과장되게 느껴지고 그게 중년의 위기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기 전 핸드폰을 멀리 두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감정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작아 보여도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심리학 연구들이 중년의 위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인간의 행복도가 20대에서 서서히 내려가다가 중년의 가장 낮은 지점을 찍고 이후 다시 올라간다는 유자형 행복 곡선이에요. 여러 나라 연구들이 이 패턴을 600번 넘게 확인했거든요. 지금 내 삶이 바닥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곧 다시 올라갈 타이밍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실제로 중년의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시도를 한 사람들이 이후에 더 높은 만족감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어요. 위기를 억누른 사람들보다 정년으로 마주하고 통과한 사람들이 결국 더 나은 인생의 오후를 보낸다는 거거든요. 이 위기가 무너짐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년의 위기를 잘 통과한 분들이 나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그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요. 그 시기를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중년의 위기는 내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중년은 인생의 오전이 끝나고 오후가 시작되는 시간이라고요. 오전의 방식으로 오후를 살려고 하면 반드시 삐걱거린다고 했거든요. 그때 30대에 통했던 방식으로 40대, 50대를 살려고 하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중년의 위기는 그 삐걱거림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에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 오전이 끝나고 오후가 시작된다는 신호거든요. 갑자기 다 버리고 싶다는 그 충동은 사실 나는 아직 살고 싶다, 나는 아직 뭔가를 원한다는 내 안의 신호예요. 이미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그런 충동조차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무조건 억누르지도 말고 천천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중년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오후가 진짜로 시작되는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